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31일 화요일 아침 9시 12분입니다. 어제 미국이 한 2에서 3% 정도? 한 3%좀 올랐나요? 많이 올라서 마감을 해줘서 한국은 일단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장 마감에 관한 내용은 조금만 이따 다루고, 어쨌든 오른 거는 미국이에요. 오른 건 미국이야.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반등을 뭐, 예를 들어 반등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칩시다. 지금이 무릎이라 칩시다. 반등이 다음번 레벨, 골반 레벨까지 올라가려면은 돌파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어디냐? 제가 뭐 하도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이미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를 안 했더라도 그 자리가 바로 삼성전자 49,000원. 그리고 선물로 보면은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선물은 조금 아직 저항다운 저항을 본격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글쎄요, 선물은 여기 전고점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선물은 삼성전자보다 좀 강해서 뭐 딱히 어디다라고 이렇게 고점을 세팅하기가, 저항을 세팅하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만, 뭐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27일 날 만들었던 고점 238.55, 여기 정도를 어떤 좀 반등 레벨업의 하나의 좀 저항 자리, 중요한 저항 자리로도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방금 이런 말씀드린 어떤 중요한 저항 자리를 차분하게 매물 소화해 가면서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하고 있는 거 코스피죠. 한국은 조금 일단은 미국의 상승과는 좀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인다라는 거. 어떤 면에서 어쨌든 말씀드린 삼성전자 이 지수가 더 레벨업해서 여기서 한 단계 더 점프를 하려면은 이 넘어야 되는 이런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저항 돌파까지는 아직까지 이걸 오늘 돌파할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거 오늘 돌파할까? 라는 생각. 돌파하기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요즘 뭔 말을 하기가 좀 무서워요. 이 뭐 하루에 지수가 뭐 3%, 5% 움직이고 삼성전자가 뭐 하루에 5%, 10% 날라다니는 그런 장이다 보니까 뭐 어쨌든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또 이게 평상시 시장이라는 관점에,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관점에서는 솔직히 오늘 삼성전자가 49,000원 돌파하고 선물이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 일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일단 어쨌든 갭상승을 출발을 했는데요. 이 갭상승이라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선물이건 삼성전자건 어쨌든 지금 이 와 있는 자리가 일종의 저항대,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여기를 잘근잘근 소화를 잘 해야 다음 레벨, 무릎이라고 했는데 무릎에서 골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지금 딱 무릎이다, 지금 딱 골반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비유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지수 반등은 뭐 무릎만큼 올라왔다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굉장히 굳건한 매물대인데, 여기서 이렇게 갭상승을 용납할 수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오르고 있는 거는 미국분입니다. 미국분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주의하시고요. 뭐 말씀드렸죠. 이 진정한 외국인의 귀환은 외국인 개인 빨간불을 동반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빨간불 들어와야지, 개인의 빨간불 들어와서 어떤 반등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볼 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번에도 외국인의 빨간불 들어오고 개인의 파란불 들어와야 이 시장이 뭐 반등이라, 진짜 반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장 얘기를, 이제 한국장 얘기는 솔직히 좀 접어놓고요. 미국장 얘기를 조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장 어제 뭐 뉴스들이 좀 몇 개 나왔죠. 미국장은 어제 나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괜찮았다는 게 뭐 지수가 빠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일단 차트가 굉장히 건전해졌습니다. 제가 미국 시작하기 전에, 또 장 전에 미국장 시초가 10시 반쯤에 올린 영상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오르기는 조금, 상승에는 불리한 스타트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S&P는 일단 굉장히 건전한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래일 동안 여기에 있는 요 자리에 있는 저항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저항을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무려 어제 갭상승 해가지고
더군다나 장중에 고점 부근에서 몇 번 움찔움찔하면서 밀렸었습니다. 새벽에 몇 번 밀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까지 계속 밀리지 않고 쭉 올라서 상승마감해서 이렇게 종가를 만들어줬다는 거는, 이건 일단 미국장 같은 경우는 여기 기존에 만들어놨던 요 저항, 여기 있는 요 저항 자리를 이거를 돌파해서 레벨업 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의 상승으로 인해서 어제 불리한 자리,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 S&P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봐야 지금 모래성 위에 어쨌든 계속 탑을 쌓고 있기 때문에, 모래성 여기죠. 기초공사를 콘크리트를 쓴 게 아니고 모래 부어놨기 때문에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태위태해지긴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가 어쨌든 계속돼야 됩니다. 나스닥도 같은 모양이고, 나스닥도 건전합니다. 사실 그렇게 건전하지는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합니다. 차트가 여기 이런 자리가 지금 중요한 매물대가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지금 감히 갭상승을 해서 장대 양봉을 뽑아놨다. 또 모래성 위에 또 탑을 또 높게 쌓는 그런 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당장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 그 고점 자리들에 대한 도전을 확실히 해서 종가까지 쭉 올라줬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레벨업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죠. 추가적인 레벨업이 사실 기대가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쨌든 문제는 한국이죠. 문제는 한국입니다. 미국은 추가적인 레벨대, 그러니까 아마 한국 시장으로 비교하면 미국은 삼성전자 49,000원 아니면 49,500원 정도에 와 있는데, 한국은 보시다시피 48,100원, 48,200원 여기 언저리에서 아직도 저항 돌파를 못하고 와리가리 하고 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일단 수급이 좀 안 좋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 초반에는 그러니까 몇 번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무슨 위기냐면 악재가 나왔다는 게 아니고, 장중에 여기 전고점 자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고점 자리에서 몇 번 밀릴 뻔했어요. 움찔움찔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쨌든 국권이 지켜줬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장중에 미국이 움찔하려고 했던 순간에 다시 오르기 시작하니까, 주식이 빠질 위기에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안전자산 선호도 약간씩 좀 둔화가 되긴 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 10년물 국채 이런 모습인데요. 참고만 하시고요. 어쨌든 근데 지금 상황, 그래서 어제 미국이 3.3%, 나스닥이 3.5, 3.6%이 정도 마감하고, 빅스 지수 그림도 어쨌든 보긴 봐야겠죠. 빅스도 한번 보고 갑시다. TVIX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TVIX 지금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레벨 다운,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이 자리를 다시 한번 테스트 하겠죠. 대략적으로 여기 지지선 정도 잡고 여기서 아마 테스트를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살아있다는 거, 이것이 조금 일단 미국장이 상승하는 데는 얘가 약간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어제 미국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변동성 지수는 일단 깔아앉는 게 당연한 모습입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 변동성 지수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박스권 레벨 안에서 놀고 있다는 거를 어쨌든 알긴 아셔야 됩니다. 아직도 이게 이렇게 안 내려오는 거는 물론 주식시장 수급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직 이슈가 우리가 보기에도 안 끝났잖아요. 그죠? 백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여전히 사람들을 집안에 갇혀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런 것들이 다양한 이유에서 안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채권금리 쪽 채권금리 쪽 스프레드 이런 거 보시면은,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스프레드가 한 2%대까지 벌어져야 본격적인 매수의 어떤 타이밍이다. 사실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보시면은 어제 나온 내용들인데, 옐런 의장이면 전임 파월 의장 전에 연준 의장인데,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2분기에 20% 이상 GDP가 역성장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사실상 지금은 이게 생각보다 충격이 세게 오네요. 생각보다 경제의 충격이 세게 옵니다. 실물에도. 그래서 GDP가 어쨌든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양책들은 일단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들이고 경제를 부스트업 하지는 못해요. 어쨌든 본격적인 뭐 사람들이 집 밖에 나와야 돈을 써서 경제가 돌아가니까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분기에는 역성장 20% 가까이 역성장 할 수 있다. 20% 역성장이면 사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큰 실물 경기 충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금융위기, 예견된 금융위기, 뭐 지금이 약간 위기다라고, 지금 금융위기급의 위기가 왔다라고 요런 데서도 좀 옐런 의장의 말에서도 좀 그런 금융위기라는 어떠한 좀 단서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자리 2년물하고 10년물 요 스프레드는 최소한 2%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 아마 본격적인 주식에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요즘에 최근에 한 55bp 정도까지 막 높아졌다가 다시 46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와리가리 하더라고요.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스프레드가 원래 보니까 2008년에도 높아졌다 낮았다 높아졌다 낮았다 뭐 계속 쭉 오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어쨌든 얘 같은 경우만 봐도 이런 지금 사실 금융위기죠. 사실상 금융위기 직전 금융위기인데 GDP 하락폭이나 이런 걸로 봐서 아직 망한 기업만 없지 사실 그런 상황인데, 이런 스프레드가 아직 46대라는 거는 아직 주식 매수가 좀 더 남았다는, 주식 매수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참 이런 뉴스도 있긴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이건 국내와 관련된 얘기인데, 국내 이슈인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선물 호가창 보시면 여기 베이시스라고 있습니다. 그죠? 베이시스가 파란불 들어와 있어요. 코스닥 쪽에도 여기 보시면 코스닥 선물 쪽에도 파란불 이렇게 베이시스가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현물하고 선물하고 그 차이죠. 현물하고 선물하고 차이인데, 어쨌든 뭐 이해 못하시면 뭐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그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이게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얘기는 뭐 방금 전에 기사에서는 뭐 공매도 금지 때문에 뭐 백워데이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외국인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죠. 뭐 외국인이 안 들어오고 아직까지 하방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하방이 워낙 우세했던 장이기 때문에 아직도 베이시스는 백워데이션이다. 이거 때문에라도 사실 지수가 좀 잘 못 오르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플러스가 기본으로 되나야 매수 우위의 어떤 시장이 되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라는 건 일단 시장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긴 합니다. 이런 부분도 어쨌든 좀 주목해 볼 만한 일이긴 해요. 사실 백워데이션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지가 제법 오래됐습니다. 제법 오래돼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 이런 것도 좀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어쨌든 아직도,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미국은 공매도 금지가 아니죠. 예, 미국은 공매도 금지 아닙니다. 2008년에 어떤 위기가 정점이었을 때 미국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긴 했었거든요. 뭐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뭐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번엔 아직 이것도 안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봤을 때 미국 주식시장은 아직 먹고 살만한 거예요. 아직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거를 봐도 솔직히 조금 미국장의 투매 이런 거는 더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하여튼 이런저런 뉴스들 아침에 일어나갖고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려고 쭉 켜놨는데 좀 도움이 되나 모르겠네요.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감소했어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얘기인데, 신용잔고는 0.39에서 0.27, 2.79에서 1.76, 이건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전체 비중. 사실 이 정도면 뭐 역대 최저급이긴 해요. 역대 최저급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계속 개인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좀 등골이 싸늘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 개인들 물갈이가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주식 매매하던 개인들은 다 가고 이제 신규 개인들이 들어오는 물갈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개인이 죽고 저 개인이 들어오고 뭐 그런 거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가총액 비중이 22%쯤 되더라고요. 한국장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코스피가 한 1100조인가쯤 되더라고요. 1100조쯤 되고 삼성전자가 한 288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22% 정도 되더라고요. 비중이 22% 정도 됐었는데, 어쨌든 일단은 지금 현재 유동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33.8%랍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조금 좀 주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강했어가지고 시장이 많이 빠지는데 삼성전자 덜 빠지니까 전체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좀 더 늘어났다. 이거는 조금 좀 그죠? 좀 주의할 부분이긴 합니다. 삼성전자 개인들이 그만큼 많이 탔다는 얘기기도 하고, 물론 이런 거 가지고 뭐 주식을 팔아라 이런 조치가 나오지는 않을 거긴 한데, 어쨌든 대충 뭐 이 정도 비중이 됐다. 33.8%라는 얘기는 금감원이나 저 금융위원회에서 잘 보고 있는 부분이다. 이거 시가총액 캡 제도 그것 때문에 캡 제도 때문에 약간 어쨌든 제한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비중대에 와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3월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오르는 것 같아요. 3월 마지막이라 그런지. 오늘 3월 종가 나오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봉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아래 꼬리가 제법 길게 나오고 있는데 장담하는데 이제 4월 달에 다시 이 부분 다시 테스트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강아지 얼굴 나오고 있네요. 아무튼 궁금한 거는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올해 3월 달도 광란의 3월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 달에도 아마 또 고생을 좀 더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